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이제 해외 주요 국가들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추세죠. 우리나라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게 될지 또 이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 마스크 해제 상황은 좀 어떤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대체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푸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완전히 해제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는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등에서는 여전히 의무화 장소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0여 개국은 아예 마스크 착용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OECD 주요 29개국 가운데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나라가 한국과 이집트 한 나라가 더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단순 비교해서 해제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규제를 풀었던 미국이나 독일이 지금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크게 낮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10월 달에 유럽을 갔었는데요. 마스크를 낀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네. 그만큼 아마 유럽은 이미 10월부터 9월, 10월부터 이미 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좀 전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면역 자체, 저도 이제 코로나 2번 걸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면역 자체가 이제 다 걸려서 어떤 면에서 이 집단이 형성된 것도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검진 자체를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직접 가서 이제 검사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지만 이제 특히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저도 두 번째 걸릴 때는 거의 증상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아마 조금씩 약하게 이제 증상이 오면 이게 이제 코로나인가 아닌가 그냥 검사하고 넘어가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단 집단 면역은 있을 것이고 예전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 PCR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 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 아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오는 경향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익숙해서 그런지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일단 지금 3년째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이. 그런 만큼 이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네. 반대로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에 또 감기까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하게 되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두 가지가 지금 양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카페나 식당을 가게 되면 출입할 때만 마스크를 쓰고 나올 때만 마스크를 씁니다. 있는 공간에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예. 필요성이 떨어진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오래됐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차피 필요한 분들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언제 해제가 될지가 관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판단의 이유, 해제가 되든 그렇지 않든 이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어제였죠. 본인 SNS 통해서 반려견 마루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16살이나 됐나 봐요. 문 전 대통령 오랜 인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래 길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이 시작됐던 게 2008년 2월부터예요. 예. 참여정부 마치고 양산시에 집을 마련해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마루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건데요. 네. 그리고 2017년 5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시기죠. 취임했을 시기에 고양이 찡찡이와 함께 청와대에 입성해서 퍼스트 도그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퇴임했을 당시에도 예. 지금 평산마을 새 사저로 내려와서 이 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냈습니다. 예.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푸상개 한 마리 가운데 곰이와의 사이에 새끼 7마리를 낳기도 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밝힌 글 가운데 하나가 마루를 화장해서 사저마당 나무 사이에 수목장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지금 유기견 지원 사업으로 달력 판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사실 감론을 박이 좀 상당해요. 있어요. 예. 그렇죠. 문 전 대통령 관련돼서 이 반려견 이슈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풍산개 2마리를 일단 이 경북대 수의대 병원에 예. 일단 맡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이 문다혜 씨가 다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반려견 관련된 저런 달력과 엽서를 해서 한 세트에 2만 원씩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금을 모아서 이제 유기견을 위해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예. 꽤 많은 금액이 모였다고 한 7천만 원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반려견 그 풍산개 2마리를 이제 본인이 어떤 파양을 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2마리가 최근에서야 이제 광주에 있는 이제 이 동물원에 일단 이 옮겨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문다혜 씨가 글을 쓰면서 아버지가 사람이 먼저다고 했지만 동물이 먼저다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제도보다는 일단 그 동물 자체가 우선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이 뭐 청와대와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 국가 기록물이냐 지원이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네네. 일단은 본인께서 키우신다고 하면 계속 키워야 되는 그런 키우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순리인데 그걸 갑작스럽게 파양을 해서 이걸 그 수의대 병원에 옮겨가고, 왜냐하면 또 풍산개는 한번 주인을 맞으면 예. 주인이 달라지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요. 이번에 있죠. 아마 경북대 예. 수의대 병원에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게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어떤 캠페인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또 이 의견들이 있어서 예. 저는 조금의 지금의 이게 갑작스러운 유기견 캠페인 자체가 좀 뜬금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사이 있었던 사건 사고 좀 짚어볼 텐데요.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터널 안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10일 오후 그러니까 밤 11시 4분께 예. 서울발 부산행 KTX가 고장으로 부산 금정터널 안에 비상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해당 열차에는 승객 17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 사고 열차 오후 7시 50분경에 서울역에서 출발을 했고요. 신경지역을 거쳐서 부산으로 향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코레일은 사고 당시에 비상전력을 가동해서 열차 조명, 난방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상적인 운행은 불가능했던 상황인데요. 사고 여파로 후속 열차 6변이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코레일 해당 열차의 정확한 고장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과 별개로 또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어이구. 어떻게 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역시 사고가 발생을 한 네. 건데요. 예. 오후 5시 40분경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네. 이 사고로 40대 종업원 1명이 머리 부위를 다쳐서 아이고. 인근 병원으로 아하. 옮겨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냉장고와 주방 집기류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는데 일단 소방당국에서 추정하기로는 음식 조리에 사용됐던 스팀보일러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경찰과 소방당국 이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는 종업원의 신고를 토대로 해서 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